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18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죠. 김한길 카드 화합혁신위원장, 이 히든 카드가 윤석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종인 축출로인 동시에 안철수 포용 또 중도 확장, 이 다양한 이 카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반문재인을 기초로 해서 빅텐트를 치러 가죠. 대선 캠프 빅텐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이 대선 도전을 선언할 때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 뭐냐면은 보수뿐이 아니고 중도 그리고 진보 중에서도 문재인에 실망한 진보들을 끌어모아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죠. 자, 김한길 카드는 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죠. 반문 자장, 이렇게까지 불렸습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반문재인을 기초로 빅텐트를 치려고 하는 윤석열에 비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캠프를 슬림화해서 작은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이 말은 곧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이 사감이 있는 인사들을 배제를 하고 가령 주호영 본인에게 비대위원장 물러날 때 다시는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득담을 했는데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여서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서 주호영을 막 공격을 했죠. 자, 그래서 주호영도 배제를 하고 주호영은 윤석열 경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는데 그리고 또 장제원은 지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많이 상의한다고 하는데 그 장제원 의원도 김종인은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노련한 정치 기술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장제원도 아웃.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말을 잘 듣는 몇 사람을 가지고 또 슬림화해서 캠프를 작게 꾸려서 이 대선에 임하자. 자, 이것이 김종인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윤석열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문재인 기체로 빅텐트를 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은 사실 그 비대위 위원장 시절에도 중진들을 다 배제를 했습니다. 중진들 배제를 하고 정치 초년생들을 비대위원으로 앉혀서 본인이 다 장악을 해서 제왕적 비대위원장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았죠. 가령 김병민,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는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김종인 키저, 이렇게까지 언론이 불리게 할 정도로 본인이 다 이 젊은 사람들만 쫙 나서 그 중진들은 끄꾸러니 다 배제를 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캠프에서 김종인은 중진들 다 배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윤석열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충돌 지점이 윤석열과 김종인의 충돌, 대선 후보와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충돌하는 것도 캠프 구성놓고 충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계속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하니 충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충돌 지점은 지금 윤석열이 김종인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중진 정도가 아니고 고수들, 정치권의 고수를 윤석열 캠프에 포진한다고 하니 김종인은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가령 김병준, 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그 물망에 올라 있죠. 아마 확답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자, 상임선대위원장은 원래 이 공동선대위원장과 달리 공동선대위원장 중에서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죠. 이 상임선대위원장에 원래 당대표인 이준석이 눈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본인이 당연히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 김종인을 앉혀서 이준석의 멘토가 김종인이죠. 그래서 총괄, 상임, 그 밑에 공동 이런 식으로 해서 위 두 자리를 이 김종인, 이준석 라인이 차지하려고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병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또 별개 조직, 선대위가 하나 있고
또 그거는 완전히 별개 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이 윤석열 후보 직속기구로 명칭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화합혁신위원장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이 선대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그러니 여기 선대위에 김종인이 가더라도 김종인과 대등한 위치에 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이 이 경우에 김한길 전 대표에게 정권을 주면서 국민 화합 그리고 이 사회 혁신 이 과제들을 좀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조직 구성에서 이 선대위보다 화합혁신위원회가 최우선, 조직에서 최우선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김종인 어깃장을 놓겠죠. 당연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물 몇 명 갖다가 통합위원장 앉혀놓고 본질적인 것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뭐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표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을 당신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 이 삼김으로 선대위로 꾸리려는 구상입니다. 선대위와 그 화합혁신위원회, 김종인 들어와도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김종인, 또 김병준, 김한길, 이 삼김으로 이 선거를 대비를 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김종인이 총괄을 맡아서 그 선대위 해라. 그런데 여기에 한쪽에는 김한길이 포진한다. 그래서 투톱으로 가자. 그것을 받든지 김종인에게 그것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안 오셔도 된다. 자,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지금까지 작은 캠프를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무슨 뒤에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언론 기자들에게는 짐짓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양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선대위 틀을 어떻게 짜는지 보고 총괄이냐 이렇게 어떻게 짜는지 보고 내 마음에 들게 틀을 짜면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본인은 작은 선대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큰 선대위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 본인 생각과 달리 윤석열이 빅텐트를 치고 김한길, 김병준 이를 끌어들이는 이 선거 캠프에 김종인이 참여를 할까? 만일 참여를 한다면은 본인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죠. 작은 선대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작은 선대위를 만들어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큰 선대위를 만들어서 그 투톱 또는 쓰리톱 이런 식으로 그 제안을 하면은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김종인은 굴욕이죠. 일종의 굴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과거 여러 차례 선거 같은 데서 정권을 달라고 하고 목리를 보려고 해서 다 쟁취해냈는데 만약에 지금 본인이 정권이 아니고 투톱, 쓰리톱으로 가든지 큰 캠프를 만들게 되면은 본인이 거기에 수긍하고 들어가면 본인은 굴욕입니다. 자, 그런데 참여도 안 하면은 본인이 대선에서 이번 큰 판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지죠. 항상 이 큰 판에 있으면은 꼭 참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을 놓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대선판에 들어오고 이런 그 상황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또 설거머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공을 건네받은 김종인 고민거리인데, 자,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은 이 김한길 카드를 김종인을 견제하는 이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 인연, 또 윤석열과 김한길의 인연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김한길을 민주당 대표 출신인데 이렇게 영입을 해서 김종인의 견제 카드로 쓸까? 김한길이 누구길래? 자, 그런 또 의문점이 있는데, 김한길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고, 그런데 문재인과 노선을 달리해서 반문재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배우 최명길 씨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고 한때 큰 병을 앓다가 지금은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이력들이 있고,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오늘의 윤석열, 대권주자 윤석열이 있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인물이 김한길입니다. 언제냐면은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 수사를 했던 이 윤석열이 위에 항명을 하고 이러면서 여주지청장으로 자천이 되어 있었죠. 여주지청장 자천이 되어 있다가 국정감사 정인으로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으로 일약 서타검사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 내리에 남아있으면서 박영수 특검에서 총괄수사팀장으로 발탁되고 거기서 또 뭐 활약을 해서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이런 활동을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성성장구 하다가 지금 대권 주자까지 됐습니다. 그러니 당시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인물이 바로 김한길입니다. 그때 김한길이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김한길 대표가 그것을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켜서 이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검사가 딱 앉아서 막 폭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인물이 김한길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윤석열이 이렇게 해서 뭐 폭탄 발언을 하도록 출석을 관철시켜서 판을 깔아줬고, 윤석열의 정언이 끝나자 김한길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윤석열을 극구 칭찬을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검사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켜라.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요구를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의 많이 각인이 됐죠. 그 판을 깔아준 인물이 당시 민주당 대표 김한길,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또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특히 이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부상한 시점,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부상한 시점에 김한길과 자주 만나서 언론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김한길 전 대표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윤석열 폭발력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를 했다. 그런 기사들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때 나와서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사,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를 했고, 김한길이 또 특히 윤석열이 마지막에 검찰총장직을 조기에 사퇴하면서 대권 가도에 들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상의한 사람도 김한길이다. 검찰총장 사표 던지기 전에. 자, 그런 말이 지금 정가에서 놔두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에게 김한길 위원장 카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종인을 견제할 뿐 아니라 실제 선거 득표에도 김한길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청, 여기에서 김한길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죠. 그리고 중도에도 이미지가 좋습니다. 김종인보다는 중도 확장하는데 김한길이 훨씬 유리하죠. 김종인은 민주당 갔다가 보수 갔다 진보 갔다 하면서 국회 비례대표만 5번을 한 그런 인물인데, 김한길은 이 민주당 한길을 걷다가 친문, 문재인과 각을 세우면서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세력의 민주당과 안철수가 같이 합당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김한길, 안철수는 공동대표였는데 친문과 대치를 하다가 두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민주당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따로 차리죠. 그때 두 사람이 안철수와 김한길 이런 각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리스크, 윤석열 대권과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데, 만약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꼭 필요할 시점이 되면은 이 선대위 안에서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김한길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에게 있어서 김한길 카드는 일단 김종인 견제, 그리고 중도 확장, 또 하나 이 안철수 대비,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카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김종인 입장에서 이것을 윤석열이 김한길을 영입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은 그것은 좀 굴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은 이번 대선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의 대들보였습니다.